회사한테 30%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봉입니까 어디? 저세피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가 되는 거고요. 30% 지시받아가지고 2년 타고 그거만 다 달라고 하고 친지분 명의로 타다가 2년 뒤에 제가 받아서 세금이 얼마 들어오냐면 한 2억, 1천억? 몰라서 못하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아는데 명백하게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윤을 남겨서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 대 가깝고 이 가운데 88%가 국산 자동차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70%를 넘게 현대 기아차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논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사 임직원들에게 신차를 구입할 때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과연 그 내막은 무엇인지 정상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민 PD, 자동차 회사의 직원 할인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고 30%까지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할인 폭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값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자동차 한 대가 수천만 원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할인율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고요. 자, 이것이 과연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 기업의 채용 설명회 영상.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입사를 희망하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취업 준비생들이 큰 흥미를 보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기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30% 디스카운트 드립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시고 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스카운트 금액도 같이 올라가겠죠. 3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이미 인터넷상은 자동차 직원 할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무직은 차장급 이상, 생산직은 근속 연수에 따라 2년마다 최대 30% 할인. 차량 구매 시 직원 할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할인율이 큰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직원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까? 해당 기업을 찾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순수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각종 전자제품이랄지 금융, 항공,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모든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히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자사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든 제도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인 제도가 직원 개인의 복지 혜택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대에 팔리고 구매와 동시에 재산의 일부로 등록돼 각종 세금이 징수됩니다. 때문에 일반 공산품을 할인해주는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장시간 사용하는 유형의 재산, 즉 자동차를 할인해주면 자동차 매매 시장이 교란되고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차값을 인상해왔고 제값받기 정책을 고수해온 상황. 소비자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는데요. 관련 시민단체는 제값을 주고 차량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의 그 이윤이 30% 이상 남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 30% 이윤이 안 남는데 손해를 보면서 할인을 해준다고 이야기한다면은 명백하게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윤을 남겨서 자사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GM대우, 현대기아 자동차, 르노 삼성,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회사 대부분이 자사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른 신차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회사별 최대 할인율을 비교해봤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각 회사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차량 가격을 계산해봤습니다. 옵션을 제외한 가장 낮은 사양을 기준으로 제네시스는 약 1,300만 원, 그랜저 HG가 약 900만 원, 말리부 약 7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만난 제보자를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지원 같은 경우는 30%씩 할인되는데. 자동차 출고 가격 자체가 할인돼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가까이 3천만 원이면 보통 사람들은 3천만 원에 대한 그 시공업체가 200만 원을 치면 그 30% 할인받으면 차값이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세금도 한 150 그래 들죠. 출고가 자체가 낮아지는 만큼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또한 같은 할인율이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게다가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세수 결손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신차가 들어오는 거는 제작증이 들어옵니다. 그 제작증은 그 법인 장부로 저희들이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취득세에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고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정상 출고가 2,9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약 240여만 원의 세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일까? 세법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매자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주식의 경우도 그렇고 세법상 기업의 세무 회계에도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법인세. 시가 차이만큼 법인이 받을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싸게 샀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부가세 문제, 그다음에 취득세 문제, 종업원의 경우에는 시가로 불리는 차익만큼은 이게 근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고용해 끊임없이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공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면 이를 시장에 출하합니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법인세란 바로 이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업원, 즉 특수관계인과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 과세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100짜리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100에 팔면 벌어들인 100만큼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세 당국은 이 매출 100의 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시장 가격 100짜리 상품을 만들어 자사의 임직원에게 70에 팔면 70만큼 매출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중에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해산 부인한 이름으로 세법상 관여를 하게 되는 제도이죠. 조세피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세법상 이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 재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기 때문에 조세피를 막기 위한 제도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제공한 낮은 가액만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앞서 지적한 취등록세 누락이 문제되는 상황. 하지만 해당 기업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광고랄지 판촉, 일반 관리 비용 등 이런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입니다. 기업이 임직원과 거래할 시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일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과세 기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법인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 승인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법문에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당히 부인 계산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벗어날 거에 대해서 관계자가 뭐 하게 되면 신고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는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전반적인 거래 형태나 이런 걸 봐가지고 어쨌든 사실관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세청 소관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법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국세청의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과세 당국이 판단할 부분이지 자신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세청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된 영문일까? 국세청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실 판단 사이인데 근데 이렇게 준 이유들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뭐 얘기를 할 텐데 그 저도 맨날 책상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알아? 같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사실 판단 해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각 과에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 판단하라 그러면은 제가 뭐 업무 범위에 넘어나가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 사안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판단의 주체인 국세청이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며 동어 반복하는 상황. 사실 판단은 거는 답변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장 자기들이 자신이 없을 때 사실 판단의 문제라는 거는 정답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럼 공백이 그냥 생겨버리는 그대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9월 초부터 국세청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07년 이후 6년 만. 앞서 조사를 받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추징될 세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3개월간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확보,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갔습니다.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정황상 이 사안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일까? 몰라도 못하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건드리면 대상이 건드리면 100백만이에요. 최근에 얼마 들어오냐면 한 2-3천억? 2-3천억에서 몇백만 건드려버리면 그거는 하나 건드려서 큰 거래 하나 건드려서 몇백억 들어오는 쪽. 왜냐면 어차피 같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효과적인 쪽을 생각을 하지. 안 그러면은 법 집행이 대단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 100분의 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차는 100분의 5라고 해도 그게 크죠. 단위가 크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일손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군색합니다. 전임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복지 예산 증액, 경기 침체로 세수에 구멍이 난 상황. 박근혜 정부는 세무조사와 탈세에 대한 검찰 수사로 세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잘못된 관행과 조세 회피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동차 제조회사의 임직원은 10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법인이 임직원과 거래하며 누락되는 세금이 거액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만큼 국세청이 제대로 된 과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량 회사에서는 제조사에서는 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임직원들은 세금도 저렴하게 내고 서로 혜택을 나눠 갖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만 제외가 되는 거죠.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와 직원이 자동차를 거래하는 그 현실 이면에는 이렇게 세금 문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라서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행위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자, 정상민 PD, 정가의 차를 구입하고 또 세금까지 제대로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회사와 직원은 남남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산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를 막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상호 거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가격보다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형식적 기준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적극적인 징수를 하지 않는 점 의아합니다.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그리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민 PD, 자동차 직원 할인으로 인한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2년마다 할인가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빈번하게 차량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직원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가 자동차 매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아무래도 할인율이 크다 보니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복지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명이 채 밝아오지 않은 새벽,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출근 차량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데 얽혀 주차장을 메웁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한 이후 1조와 2조의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오후 2시경이 되면 주차장은 거대한 자동차 공장으로 변합니다. 출고 대기 차량들로 가득한 공장 내부와 바깥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신차들. 회사는 직원들이 할인받아 산 차량을 업무 용도로 활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혜택으로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 즉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사업장 관리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비용을 경감시켜줘서 결국은 원가 절감이랄지 세수 확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할인 판매를 하고 직원들의 할인 차량 보유 현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현대차 직원들이 2년마다 차를 팔아 본전을 되찾거나 이득을 챙기는 행태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보입니다. 심지어 출고 가격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샀다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현대가 아닌 다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 가격이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뭐 30%씩 차이가 나니까 뭐 1, 2년 지나서 판매해도 오히려 뭐 그 구입 가격보다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구나 그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가 없겠죠. 이건 좀 부당해도 상당히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현대자동차의 핵심 기지이자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만 3만 명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합하면 약 30만 명. 울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소나타 신차가 나왔으면 현대 사람들이 거의 다 살 거거든요. 예. 소나타 신형이 나오자마자 2년 지나면은 소나타가 매물이 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소나타가 더 인기가 좋다가도 네. 소나타 출고되고 2년째 되는 날 그 해에는 또 소나타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또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이 구입 후 2년 내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징계, 할인액 전액 환수 등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새 차는 제조 연도를 기준으로 1년마다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이익을 실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직원들이 차량 구입 후 2년 후에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매각할 경우 장가율이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등을 감안한다면 이익을 실현하고 되판다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매매상에게 판매를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도 해당 차량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기들은 뭐 30% 지시받아가지고 2년 타고 그거 다 달라고 우리는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거지. 자 3천만 원짜리 30% 받으면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지시받고 사가지고 2년 타고 900만 원보다 더 800만 원 빼고 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한다만 2년 만에. 그럼 우리가 맞나요? 안 맞지? 중고차 시세랑 안 맞는다고? 안 맞지.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 적게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우리가 잘 안 되지. 싸게 샀음에도 값을 더 받아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 그렇다면 현대차 직원들은 어떤 경로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걸까? 자동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직거래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사내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철저해 직원이 아니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료 정보지. 여기네.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무료 정보지가 직원들의 또 다른 거래 창구로 활용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곳 중고차 매매란에 매물을 광고해 직거래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중고차 광고란을 살펴본 결과 눈에 띌 정도로 2011년 매물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현대차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광고를 낸 매매자 한 명과 접촉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개인이 파나있구나. 좋아 보이지? 나는 좋은 거를 팔려고 지금. 이거 단지가 건드렸고 깨끗해요. 이것만. 타이어는 가셨고요. 예, 완전히 돈 들은 하나도 없어요.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2011년에 출고된 2012년형 그랜저 HG. 몇 달 전 출고된 차량이라 해도 믿을 만큼 상태가 좋았습니다. 차 주인은 이렇게 멀쩡한 차량을 왜 팔려는 것일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험하게 팔리겠지. 내 자동차 차 테스트 안 해. 그러세요? 그러니까 2년이 오면 딱 2년째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내놨어요. 안 그러면 그 전에 팔지 뭐. 그러니까 우리 끊으시면 제네시스 신형이 나와요. 곧 출시될 신형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 차를 판다는 중고차 매매자. 그가 건넨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봤는데요. 정확히 2년 전인 2011년 10월에 구입한 차량. 부가세를 제외한 자동차 출고가는 약 2천만 원이고 그는 이 차를 2,380만 원에 팔겠다며 광고를 냈습니다. 남는 장사나 다름없는 상황.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자동차 회사 직원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는데요. 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인 사람들이 직원 명의로 차량을 매입한 사례를 적어놓거나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일반 소비자가 상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직원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지를 통해 직원 할인가로 차량을 매입한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계약부터 등록까지가 현대차 직원인 친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에 사신 거예요? 부가세를 제외한 출고 가격은 약 1,100만 원. 견적서를 보면 A씨가 30%, 약 440여만 원의 할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 직원만 가능한 3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지난 2년 동안 친지 앞으로 돼 있던 차량을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친지분 명의로 타다가 2년 뒤에 제가 다시 명의 이전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들 많이 사시나 보죠? 명의 빌려서? 울산에 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친척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 통칙입니다. 회사와 직원 간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아닐 것과 자기의 가사를 위해서만 소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차를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고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직원이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한다고 볼 수 있을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근로의 대가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할인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상황. 사실 또 이제 건바이 건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1,수백만 원이겠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면 또 톡타이다 보다 이래요. 아마 회사에 우리 조사국에 가서 만약 조사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아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대량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다투면 굉장히 치료하게 길어지거든요. 민원이 무섭고 장기간의 다툼이 우려돼 세금 징수를 꺼리는 국세청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예규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재계산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말입니다. 현직 세무사들 또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따르는 상황.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물건을 70으로 팔았다고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부정하고 매출을 정상가액인 100으로 재계산합니다.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과세당국에 물건 하나당 70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를 일반 소비자와 거래한 가격인 100으로 정정합니다. 법인세와 연동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이 급여가 아니라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국 기업이 더 부담한 30만큼 근로자에게 돌아갔으니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걷어야 할 세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회사가 받을 돈을 덜 받았다 그러면 법인세가 늘어나는 부분과 연동해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 하나의 자동차의 가격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리 책정하는 문제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직원한테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가급여 형태로 그냥 돈으로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걸 우회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복잡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는 연간 매출 40조 이상, 국내 재계 서열 2위의 대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현대차 노조 역시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큽니다. 매년 임단협을 진행할 때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노조는 올해 직원 할인율을 현행 30%에서 35%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철회되어 최종 합의안에 담기지 못했지만 조세 부담 회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올리는 것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독립후생을 증진하거나 절세라는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 노동조합도 기본급 인상이나 통상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전공법으로 노동운동을 추진해서 국민적 지지도 받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직원들은 2년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차량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또 자동차를 중고 시장에 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편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니까 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동차 직원 할인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상민 PD, 이번 취재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은 과세 당국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된 법 적용을 통해 세금을 걷는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을 증진하거나 자동차 구입가를 직접 지원해준 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를 버리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취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기본급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신에 노사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 할인 등의 혜택으로 상세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따른 조세 부담 경감, 그리고 자동차 매매 시장 교란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노사 모두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 40,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